안녕하세요. 영양과학자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멀티비타민 왕중왕전을 기획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추천드린 멀티비타민에 추가로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제품이니 같이 비교를 꼭 해달라고 요청 주신 3가지를 더해서 비교를 진행했고요. 3년 전에 추천했던 멀티비타민 리뷰에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비교 한번 보실까요? 먼저 제가 3년 전 1등 가성비로 뽑았던 제품은 닥터스 땡땡땡 멀티비타민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라이프 땡땡땡 멀티와 비교해서 비타민 쪽으로는 라이프가, 미네랄 쪽에서는 닥터스가 질적으로 우세했다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던 슈퍼 땡땡땡 멀티비타민과 쏜 땡땡땡 멀티를 추가해서 왕중왕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각각 이들 특징을 분석한 후에 10대, 20,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눠서 나이대별로 제가 어떤 제품이 최적인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멀티 먹는 이유는 딱 하나, 여러 개 챙기기 싫어서인데요. 각각 나이대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추천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대에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로 분석 한 표 보실까요? 예전에는 한 알당 함량과 가격으로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각 영양제 회사별로 추천하는 알수로 해서 그 함량과 가격들을 분석했습니다. 라이프 땡땡땡은 하루 2알, 슈퍼 땡땡땡은 하루 4알, 닥터스는 하루 3알, 쏜 땡땡땡은 하루 2알 섭취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들을 하루 섭취 가격을 계산해서 저렴한 것부터 비싼 순으로 줄을 세웠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은 라이프 땡땡땡 제품으로 하루 가격 360원대, 그 다음은 슈퍼 땡땡땡으로 하루 가격 990원대, 세 번째가 닥터스로 하루 가격 1040원대, 마지막으로 가장 비싼 제품이 쏜 땡땡땡으로 하루 가격 1380원대였습니다. 먼저 지용성 비타민 성분부터 보시면요. 비타민 A는 라이프와 쏜만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고 슈퍼 땡땡땡과 닥터스 땡땡땡은 활성이 더 높은 레티닐 팔미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권장량과 상한량을 정리한 뒤에 음식에서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양을 빼서 오른쪽에 영양제로 섭취하면 좋을 권장량과 상한량을 따로 옆에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비타민 A는 권장량이 최소 1366은 되어야 하고 상한선이 8600 IU입니다. 이 제품들 모두 하루 권장 알수를 먹어도 모두 이 안에 잘 들어가고 크게 무리 없는 양이라고 보이고요. 특별히 담배를 피시거나 임신 중이 아니시라면 다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비타민 D도 모두 1000에서 2000 사이로 권장과 상한 사이에 잘 들어가고 따라서 매일 먹기 괜찮은 양이라고 보이고요. 비타민 E는 상한이 770 정도로 되는데요. 특히 슈퍼 땡땡땡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 땡땡땡이 멀티에서 보기 힘들게 항산화제를 여러가지 많이 넣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비타민 K에서는 저는 비타민 K1은 혈액응고에 관련되어서 굳이 꼭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타민이고요. 비타민 K2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 게 칼슘을 뼈로 흡수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타민 K2도 MK4가 있고 7이 있는데요. MK4는 1000 마이크로그램씩 먹어줘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MK7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활성도를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도 활성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MK7 형태가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보시면 슈퍼 땡땡땡과 닥터스 땡땡땡이 MK7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쏘는 K1과 K2가 둘 다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K2는 MK4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양이면 칼슘 흡수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이고요. 아무튼 비타민 K2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슈퍼 땡땡땡과 닥터스 땡땡땡이 좋네요. 항산화 역할을 하는 토코페롤은 닥터스 땡땡땡이 다른 제품보다 높게 들었고 다들 혼합 토코페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은 슈퍼 땡땡땡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 들어있는 제품들 모두 그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이렇게 봤을 때 지용성 비타민 쪽에서는 슈퍼 땡땡땡이 구성과 양이 괜찮다. 그리고 닥터스 땡땡땡이 다음으로 괜찮게 보이고요. 특히 또 닥터스는 지용성 비타민 원료들을 브랜드에 있는 것들로 많이 사용했다는 게 좋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각 제품들의 특징이 눈에 보이시죠? 그럼 다음 수용성 비타민류는 어떤지 보실까요? 수용성 비타민, 먼저 비타민 C. 사실 멀티비타민의 비타민 C는 많이 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슈퍼 땡땡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꽤 의미 있는 양을 넣었고요. 물론 하루에 몇 그램씩 먹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적다고 보이는 양이지만 멀티만 딱 먹으실 분들에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양이고요. 게다가 슈퍼 땡땡땡에는 다른 항산화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 괜찮을 양이라고 보입니다. 비타민 B1 모두 특별할 것 없이 적절히 들었고요. 비타민 B2는 라이프 땡땡땡과 소온이 활성형을 포함한 게 좋았습니다. 아마 라이프처럼 이렇게 섞어두는 경우는 비활성형이 주로 들어있고 활성형은 아주 조금 섞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섞었다는 게 마음에 들어서 노란색 표시를 했고요. 네 제품 다 양도 괜찮습니다. 비타민 B3는 니아신 니코틴산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상한이 23.7mg, 아미드 형태는 1000으로 되게 높은데요. 여기서는 섞어 사용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니아신 니코틴산 정확한 양을 모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넣은 성분을 앞에 쓰기 때문에 추측은 슈퍼 땡땡땡은 니코틴산이 많이 들을 수 있다. 닥터스는 니아신 아미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럴 경우 슈퍼 땡땡땡은 B3가 상한을 넘을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요. 다음 판토텐산 B5를 보시면 쏨만 좀 적게 들었고 나머지는 충분히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6는 라이프와 쏨은 활성형을 사용했고요. 앞서 B2처럼 라이프는 활성형을 일부 조금 섞었고 쏨은 모두 활성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라이프가 정말 저렴한데 이렇게 활성형을 넣으려고 한 것 자체는 칭찬할 만하죠. B6에서 좀 우려되는 제품은 슈퍼 땡땡땡입니다. B6는 상한 섭취량이 100mg이고요. 이는 음식을 제외하면은 98mg 정도 되는데 매일 125는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색 표시를 해두었고요. 비오틴 보시면 모두 25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사이로 다들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엽산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용이 되는데요. 슈퍼 땡땡땡이 전환을 많이 거쳐야 하는 2세대, 라이프 땡땡땡이 3세대, 닥터스와 소온이 변환이 다 되어 있는 활성형 4세대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2세대 850, 3세대 680이 음식량을 뺀 상한 섭취량을 넘어서지만 한국인이 엽산 이용 전환율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도 모두 적정한 양이 잘 들었고요. 슈퍼 땡땡땡과 닥터스가 좀 더 많이 들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용성 비타민에서는 라이프는 모두 적절한 함량들과 조금이라도 활성형을 넣어보려 했다는 점, 엽산도 3세대까지는 사용했다는 점이 좋았고요. 슈퍼 땡땡땡은 항산화제인 비타민C 함량을 높게 가져간 점은 좋았지만 비타민 B3와 B6 함량이 좀 과하다는 점, 엽산도 2세대를 사용한 점이 안 좋게 보였습니다. 닥터스는 모두 무난했고요. 4세대 엽산을 사용한 점은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쏨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2와 6를 모두 활성형을 사용한 것이 좋았고요. 이 특징이 나중에 나이대별로 또는 알수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는데요. 미네랄까지 더 보고 최종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마지막 미네랄. 미네랄에서는 특이하게도 보통 많이 안 들어있는 칼슘이 슈퍼 땡땡땡에는 하루 권장이 될 만한 양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보통 멀티를 먹는 이유가 뭐다? 다른 거 여러 개 챙기기 싫어서다. 그런데 대부분 멀티는 대량으로 요구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그 양을 다 담기 힘들기 때문에 뺍니다. 그리고 소량 넣습니다. 하지만 슈퍼 땡땡땡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따로 안 챙길 만큼 많은 양으로 넣었고요. 칼슘의 형태는 탄산칼슘과 유기산염인 구연산 칼슘을 섞어서 사용했는데요. 아미노산 킬레이트를 사용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대신 가격이 비싸졌겠죠. 아니면 구연산염만 썼으면 더 좋았겠다 싶지만 그래도 뭐 섞어서 사용했고요. 의미 있는 양으로 넣었다고 보입니다. 라이프 땡땡땡은 아예 칼슘이 없고 닥터스와 쏨은 있지만 음식 섭취량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권장량보다 적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로 칼슘이 들어있는 것은 슈퍼 땡땡땡의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칼슘이 필요한 나이대라면 권장할 만한 멀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나이대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그네슘 역시 슈퍼 땡땡땡이 추가 보충이 필요 없게 충분한 양을 담았고 형태도 산화 마그네슘과 아미노산 킬레이트 형태를 섞어뒀는데 뭐 아주 적게 섞었다 하더라도 100% 산화 마그네슘이 라이프 땡땡땡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라이프는 1에서 저렴한 가격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양을 빼더라도 역시 다른 멀티는 섭취하는 양이 좀 부족하고요. 슈퍼 땡땡땡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한 섭취량을 넘은 것 같지만 이건 체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40kg 이상이라면 그리 무리가 되는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보고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아연은 쏨만 아미노산 킬레이트 형태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구연산염 또는 산화아연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산화아연보다 구연산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연의 양은 음식을 제외하고 나면 최대 25mg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모두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나머지 셀레늄, 구리, 망강, 크롬을 보시면 가장 비싼 쏜이 거의 흡수가 잘 되는 아미노산 킬레이트 형태의 미네랄을 사용했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잘 보이시죠? 그 다음 닥터스가 많은 미네랄을 킬레이트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저렴해질수록 빨간 글자가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모두 권장과 상한 섭취량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몰리브덴, 보론 같은 경우 저렴한 제품도 킬레이트 형태를 사용한 게 보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미네랄 형태에서 가장 좋은 건 쏜 땡땡땡, 그 다음 닥터스 땡땡땡입니다. 라이프와 슈퍼 땡땡땡은 흡수도는 떨어지는 미네랄 형태를 사용했다는 점이 아쉬웠고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퍼 땡땡땡 같은 경우는 멀티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칼슘과 마그네슘을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될 만한 용량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점은 멀티로서 그것이 필요한 나이대에서는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 추가로 포함된 성분들을 보면요. 닥터스나 쏜은 추가로 뭘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라이프 땡땡땡은 인슐린 감수성에 도움이 되는 이노시톨이나 항산화제인 알파리포산, 퀘르세틴, 아피제닌, 라이코펜을 넣었고요. 슈퍼 땡땡땡은 항산화 효과를 보이는 성분을 훨씬 더 많이 다양한 종류로 넣었습니다. 알파리포산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허브 블렌드를 125mg, 글루타치온을 100mg, 항노화 성분이 루틴,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시트러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등등 항노화, 항산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이고 게다가 베타 글루칸까지 넣은 걸 보면은 항산화로 인한 면역 기능 증가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른 성분을 통한 면역 증강 효과에도 신경을 썼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L-카르니틴이나 코큐텐으로 에너지 대사가 더 잘 되도록 하고 글루탐산과 DMAE와 같이 뇌 쪽에도 도움되는 성분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좋다고 알려진 감마 리놀렌산 등등 이런 항산화와 항노화, 에너지 대사, 뇌 건강 등등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총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제가 리뷰해보고 느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10대 청소년이라면 슈퍼 땡땡땡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10대는 성장기로 칼슘 섭취가 중요하고 또한 철분도 필요합니다. 분명 학생들에게 여러 개의 영양제를 주면 잘 안 챙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다고 한다면 하나로 다 되는 칼슘과 철분까지 포함된 슈퍼 땡땡땡 제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철분 프리 제품과 철분이 포함된 제품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청소년용이라면 철분 포함된 제품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챙겨주실 때 주의할 점은 아까 단점으로 꼽았던 수용성 비타민에서 B3와 B6 함량이 하루 4알 섭취할 때 상한 섭취량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양을 조절해서 하루 2알에서 3알 섭취를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즉 하루 한 알씩 아침 저녁으로 먹든 아니면 한 알씩 아침 점심 저녁에 먹든 알수를 줄여서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서 공부하는 데 받는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에서 30대라면 라이프 땡땡땡으로 드세요. 일단 이 나이대는 칼슘제 섭취가 적극적일 필요는 없고 식사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여러 성분이 무난하게 보충되면서 가격은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영양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40에서 50대라면 슈퍼 땡땡땡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나이대부터는 칼슘제 섭취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제일 좋은 건 흡수 잘 되는 형태의 제품을 다 따로 섭취하는 거겠지만 40에서 50대 중에서 혹시나 여러 개 못 챙기겠다고 하신다면 칼슘이 포함된 이 제품이 멀티로서는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10대와는 다르게 철분이 없는 제품으로 추천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4알은 B3와 B6가 과하기 때문에 하루 2알에서 3알로 줄이셔서 식사 후에 최대한 나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60대 이상이시라면 영양소의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좀 비싸더라도 흡수 잘 되는 형태의 제품을 골라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흡수의 가장 형태를 봐야 할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아미노산 킬레이트 형태의 미네랄을 사용한 쏜 땡땡땡 제품을 구매하시고요. 대신 칼슘제는 따로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칼슘제 추천 리뷰는 올려드렸는데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눌러서 어떤 제품들인지 확인하시고요. 어르신들 중에서 댓글로 어떻게 구매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화번호를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전화번호를 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보통 인스타그램으로 영양제 관련 물어보시는 거를 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인스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양과자 또는 영양과학자 양과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구매를 도와드리거나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으로 챙겨야 하는 영양제 4종으로 멀티비타민, 비타민C, 유산균, 오메가3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멀티비타민입니다. 최고 인기 있다고 알려진 제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해봐서 아시겠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이 제품이 좋고 수용성 비타민은 저 제품이 좋고 미네랄은 또 요 제품이 좋고 다 다르고 한 제품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용성, 수용성, 미네랄 모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챙겨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챙겨 먹기가 귀찮고 번거롭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분석해서 멀티 중에서 여러분들 나이대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추천드려 보았으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슈퍼 땡땡땡 같은 타블렛, 그러니까 이렇게 가루를 찍어서 뭉쳐놓은 타블렛 형태가 캡슐 형태보다는 빨리 녹지 않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후 드셔도 혹시나 위장 장애가 있다면 제가 보여드린 나머지 3가지 제품으로 바꿔보시고요. 3년 전에 1등으로 꼽은 닥터스 땡땡땡은 이제 약간 애매한 위치가 되어서 빠빠이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뽑은 제품들 중에 제 나이대에 맞게 구매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요. 그 리뷰는 인스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